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PPT 제작 편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PPT에는 기능이 참 많아서 단축키도 많은데요. 선생님들은 주로 수업을 목적으로 PPT를 제작하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나 단축키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단축키만 알아도 PPT 제작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PPT 제작이 쉬워지는 단축키 10가지 지금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PPT는 보여지기 위한 파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쁘고 깔끔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이미 선생님들께서 다른 디자인에서 깔끔하고 예쁜 서식을 확인하셨다면 이 서식을 복사하고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쉽게 붙여넣기 하는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맨 첫 번째에 있는 이 서식을 여기에다가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기에서 해당하는 서식에다 드래그를 하고 Ctrl Shift C를 클릭합니다. Ctrl Shift C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적용할 해당 문장에다가 드래그를 하고 Ctrl Shift V를 하면은 이렇게 쉽게 서식을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같이 해볼게요. 맨 앞에 있는 이 민쌤의 업무 경감 프로젝트를 이 전체 도형 자체를 Ctrl Shift C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Ctrl Shift B를 누르면 바로 서식이 붙여넣기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빨간색으로 도형색이 아예 정해져 있는데 제가 적용할 색깔 보면은 바깥이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도 바로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단축키인 Ctrl Shift C를 여기에서 클릭하고 다음 페이지인 여기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Ctrl Shift V를 클릭하면 이렇게 쉽게 서식 붙여넣기가 됩니다. 다른 것들도 해볼게요. 네, 어떤가요? 정말 쉽죠? 저는 종종 예쁜 디자인을 제가 만들었던 게 있으면 그 디자인 PPT 파일을 켜놓고 이렇게 Ctrl Shift C, Ctrl Shift B를 종종 활용하여서 제 새롭게 만드는 디자인에다가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 서식 붙여넣기만 하셔도 예쁘게 보여지기 위한 PPT 파일을 쉽게 만들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들 보통 도형을 붙여넣기 할 때 어떤 단축키를 사용하시나요? 아마 다들 Ctrl C, Ctrl V를 자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PPT 안에는 이것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단축키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Ctrl 드래그예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내가 복사하고 싶은 해당 도형을 클릭하고 바로 옆으로 끌어주시면 이렇게 쉽게 복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도형을 함께 복사하고 싶을 때도 Ctrl C V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도형을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Ctrl 누르고 바로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단축키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세 번째 단축키인데요. 지금 보니까 도형들이 굉장히 엉망진창으로 있어서 이것을 다시 취소하고 싶어요. 그럼 뭘 누르면 될까요? Ctrl G입니다. Ctrl Z를 누르면 이렇게 제가 뒤로 가고 싶은, 그러니까 실행을 취소해서 뒤로 가고 싶은 쪽으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 저 아까 2개 있는 딱 거기까지는 가고 싶어요 라고 하고 싶다면 다시 이 실행 취소를 취소해서 앞으로 가는 작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Ctrl Y예요. Ctrl Y를 누르시면 실행 취소를 한 것을 다시 취소하고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또 다른 팁은 바로 간격까지 고려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격까지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게 좀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첫 번째 도형을 이렇게 잘 간격을 맞게 복사를 해도 그 다음 간격은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 때문이에요. 이때는 바로 컨트롤 D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당 도형을 클릭하신 상태로 컨트롤 D를 통해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요. 내가 맞추고 싶은 간격을 먼저 설정을 해서 해당 도형을 이제 간격에 맞게 위치를 시킵니다. 그 상태로 컨트롤 D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동일하게 간격까지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해당 그 도형들을 이렇게 다 같이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D를 클릭해서 간격에 맞춰 보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간격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컨트롤 D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밑에 것까지 간격이 다 맞게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아마 글씨를 PPT 안에 많이 넣게 되는 그런 PPT를 만드실 텐데요. 그때 텍스트를 편집할 때 정말 유용한 단축키가 있습니다. 바로 글꼴 크기를 작게 하고 또 크게 하는 단축키입니다. 크게 하고 싶은 문구에다가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을 누르고 대괄호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대괄호를 이제 왼쪽 대괄호를 누르시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것만 아셔도 텍스트를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드는 데 들이는 시간을 훨씬 더 줄이실 수 있어요. 보통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있을 때 우리는 굵게 표시합니다. 그 굵게 표시하는 것도 단축키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어요. 해당하는 강조하고 싶은 문구 혹은 단어를 클릭하시고요.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B를 클릭해 주시면 굵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이 PPT 단축키 다시 한번 컨트롤 B 해볼게요. 컨트롤 B 하시면 쉽게 이렇게 굵게 스타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혹시 나는 밑줄을 치거나 글꼴을 기울여서 표시하고 싶으신 분들도 컨트롤 U 혹은 컨트롤 I를 통해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정렬에 관련된 단축키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만드시는 수업 PPT는 보통 글씨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 글씨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고민하시면 왼쪽 정렬이 좋을까, 가운데 정렬이 좋을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떤 문장은 가운데 정렬에, 어떤 문장은 왼쪽 정렬에 놓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때마다 문장을 이렇게 드래그한 다음에 홈으로 들어가서 가운데 정렬, 어떤 거는 요거는 뭐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 텍스트 상자 안에 있는 모든 문장을 다 가운데 정렬로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도형 자체, 텍스트 도형 자체를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E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나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왼쪽 정렬로 바꾸고 싶어 하시면 레프트 컨트롤 L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니 나는 오른쪽으로 바꾸고 싶어 오른쪽 정렬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컨트롤 라이신 컨트롤 R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나는 이 위에 있는 쌤들 PPT 단축키 알면 얼마나 편하게요. 요것만 가운데로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이 해당 문장만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요. 컨트롤 E를 클릭하시면 가운데 정렬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PT를 제작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나 도형, 그 다음에 텍스트의 다양한 요소들을 다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그룹화 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룹화 시키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놀게 돼서 일일이 드래그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함께 다 같이 옮기고 싶거나 혹은 나중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로 그룹화 시키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단축키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해당하는 그런 그룹을 설정한 다음에 Ctrl G를 클릭하는 겁니다. Ctrl G를 클릭하면 쉽게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져서 이동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요. 이 그룹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때도 한꺼번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근데 그룹을 설정했다가 그룹을 해제해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Ctrl G가 아니라 Shift만 더 붙여서 Ctrl Shift G를 클릭해 주시면 쉽게 그룹이 해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런 문제 관련 슬라이드를 제작할 때 아마 정답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셨을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다 보면은 일일이 정답에 다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느라 좀 어려우셨을 텐데요. 이 단축키 하나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예시를 가지고 살펴볼게요. 이 예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답을 표시해 주어야 해요. 그럴 때는 첫 번째 이 선만 일단은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클릭하시고 닦아내기를 클릭하시면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닦아내기의 옵션이 아래에서 위로 가기 때문에 더 아래에 있는 이런 식으로 방향이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선을 클릭하시고 닦아내기 적용된 상태에서 효과 옵션에서 왼쪽에서를 클릭하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닦아내는 애니메이션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똑같이 닦아내기를 클릭하면 이거는 이제 아래에서 위가 되는데 이것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다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렵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맨 첫 번째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닦아내기 한 이 효과 옵션이 적용된 애니메이션을 복사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복사된 상태거든요. 그때 바로 두 번째 선에다가 클릭하시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또 한 번 여기다가 클릭하시면 적용이 되는데 근데 그때마다 애니메이션 이렇게 적용하기 어렵잖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Alt, Shift, C를 클릭하시면 애니메이션 복사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까지 바로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복사가 쉽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중간중간에 파일이 오류가 나서 창이 닫히거나 파일이 날아가 버리면 정말 문제가 많아지죠.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단축키라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Ctrl S입니다. Ctrl S는 저장 단축키인데요. 이 맨 위에 있는 저장을 수시로 눌러주시는 것도 좋지만 생각날 때마다 아니면 습관적으로 Ctrl S를 눌러서 중간중간에 파일을 저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Ctrl S는 모든 단축키를 통틀어서 어쩌면 저한테 가장 중요한 단축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오늘은 PPT 제작에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10가지 단축키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단축키가 정말 많지만 10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선생님들이 시간을 단축해서 PPT를 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PPT 단축키도 소개할 예정이니까 다음 꿀팁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